막강한 능력의 정체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면역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암을 이기는 나의 막강한 능력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막강한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몸 어디에 있어요? 면역력 속에? 면역력은 어디에서 와요? 네. 네. 원시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디에서 올까요? 네. 우리 몸은 생각하는 뇌도 있죠. 그죠? 뇌와 내가 먹는 음식과 같이 믹스돼서 정직한 나를 만들 때 모든 병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막강한 능력은 면역이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암을 똑 떨어지게 하는 면역세포가 있죠. 그죠? 강력한 최고의 1순위 어떤 세포예요? 와, 박사님들이시네. 이야, NK세포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예, 내추럴 킬러, 그죠? 셀이죠. 예, 그 세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암을 이기고 못 이기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NK세포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그게 이제 답인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를 많이 만들면 돼요. 만드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찾으려고 같이 냉이 캐듯이 오늘 확실히 캐서 그거를 잘 길러 나가도록 해봅시다. 네. 우리가 밤에 숨을 쉴 때 코로 쉬어요? 입으로 쉬어요? 우리 숨은 주로 코로 쉬게 돼 있어요. 그죠? 코로 쉬는데 코로 외부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 공기 속에는 무수한 많은 세균들도 있겠죠. 세균들이 있어요. 무수한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우리 코에는 코털이 존재하죠. 먼지를 걸르고 또 상피세포에서 분비하는 점액이 있어요. 거기에서 녹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로 듣는 귀나 보는 눈이나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입에서 항문까지 또 우리가 폐, 또 요도 모든 것들이 다 몸 안이에요? 바깥이에요? 네, 몸 밖이에요. 몸 밖은 뭡니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 폐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방광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죠. 대장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그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거기 연결되어 있는 폐라든지 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귀 속도, 눈도, 코도 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막아내는 힘이 강력히 있습니다. 1차 면역이죠. 예. 강력히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도 있고, 예, 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침도 있고, 콧물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외부와 연결된 곳에는 약산성의 기운을 띠고 있어요. 모든 세균이나 모든 생물체는 산성에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새 외에는 약산성의 기운을 띠고 라이소자임이라는 그런 세균을 녹이는 물질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단백질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건강해지려면은 외부와 소통된 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면, 자, 장이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소화를 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그죠? 기분 좋다 이 느낌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예요.
네. 우리가 목구멍에 밥이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1까지는 내 마음대로 넘길 수가 있어요. 내가 꿀꺽 하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항문까지는 자율신경에 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건이에요. 골격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자율신경 여기 식도 2분의 1부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밥을 먹게 되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하고 같이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 국물하고 같이 먹게 되죠. 그러면 내 장이 어떻게 될까요? 자, 기분이 나쁜데 혈액은 소화기 계통으로 모이지가 않아. 기분이 나쁘면 혈액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죠. 충족되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혈액이 전투태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다리로 가요. 여기 소화 기능이 안 모읍니다. 아무리 내가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나쁘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장이 건강해지려면. 예.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의 기능은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몸이 만들어져 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소화력을 내가 항상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내 혈액이 깨끗하려면요, 나와 공생하고 있는 세균들을 적당히 잘 공생을 해야 되고, 그걸 공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복부에, 우리가 면역의 70%가 이 복부에 있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했을 때, 따뜻한 곳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피부를 막 비벼보세요.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죠? 네. 열이 막 나는 곳에는 뭐예요? 혈액이 모아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따뜻하게 하면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으면은 혈액이 기분에 따라서 소화기 계통으로 모이고, 또 배가 따뜻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내 것이 되려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다시 내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바꾸기 위해서는, 자, 효소가 되려면 효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온도예요. 예. 내 몸에, 내 복부의 온도를, 최적의 온도를 맞춰줬을 때,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면 좋은 혈액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내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허겁지겁 맛있는 거 있다고 막 급하게 먹고, 예. 그래서 위가 다 당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이 소화효소에서 충분히 버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또 단백질이 충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안 되고 찌꺼기가 남게 되면 결국은 우리 나쁜 세균이 먹고 사는 먹이를 많이 충족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정직한 음식이 되게끔 하는 것도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자, 입에서부터 어떻게 먹느냐,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해서 내가 넘기느냐, 그러면 위에서는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효소를 잘 못 만들잖아요. 효소를 못 만드는 원인은 뭐예요? 내 몸이, 내 거를 만든, 내 DNA가, 내 단백질을 잘 못 만들어내면 효소가 모자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자르는 효소를 막 폭식하고 급식하고 소화가 안 되는 맛있다고 해서 더 많이 이렇게 먹다 보면은 내가 그 세포가 대사를 해야 되는 효소까지도 소화효소를 다 끌어오거든요. 다 끌어와서 그 다음에 영양분은 다 끌어와가 소화를 했어. 영양분이 혈액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포가 대사를 하려면 효소가 모자라.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에너지를 못 내겠죠. 에너지를 못 내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못 내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못 만들어내요. 자,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모든 항체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어느 세포를 숙주로 삼으면, 숙주가 뭔지는 아시죠? 세포에 가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에 가서 살려고 할 때 그 세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범했어. 그러면서 인터페론이라는 단백질을 분비를 해요. 누구한테? 옆에 세포한테. 야, 조심해.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 몸에 지 핵산을 내 몸에다가 심어가지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그 세포를 이용해서 지가 이제 껍데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터페론을 분비를 해서 옆에 세포가 방어를 하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면 다행인데 방어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게 번져 나가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면역이 발동이 되죠. 예, 그렇게 단백질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세포가 충분히 내 세포의 DNA에 충분히 단백질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 세포가 원활하지 못할 때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면역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답은 없어요, 원래가.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 세포는 우리는 100쪽에,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세포가 생명이에요. 예, 생명인데 서로 협조하고 서로 상호간에 나누면서 보호되고 조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포가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도 또 인터페론이 옆 세포한테 보호작용을 하게 하고 또 우리 혈액 중에서 또 그 항상 모든 체액이나 또 림프액이나 혈액이나 조직액이나 어디에나 보채라고 있어요. 예, 항균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페론이 분비가 되면 보채가 증가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막아내도 안 될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대식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또 호중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혈액 속에서 막 혈관 밖으로 나와서 그 외부의 그 나쁜 이물질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세포를 인식을 합니다. 모든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물질이 뭐냐 하면 전달하게 돼 있는데 세포와 세포 간에 전달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있어요. 총칭이에요. 모든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걸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면 대식세포, NK세포, 호중구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모든 그 이물질에 확 달라붙어서 없애거든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내 DNA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 DNA가 활성화되려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항상 에너지를 잘 내줘야 돼요. 예. 미토콘드리아가 항상 건강하려면 최적의 환경.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못하면 면역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겠죠. 왜? 미토콘드리아는 40%는 에너지를 내지만 60%는 열을 내요. 예, 열을 내서 체온을 유지해 줄 때 우리 몸의 화학작용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열을 내지 못하게 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최적의 활성화를 갖게 하는 근육이에요. 예. 우리가 근육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근육을 잃으면 안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에는 모든
그 면역을 담당하는 1차, 2차 이렇게 면역 단계가 있는데 하물며 땀샘까지도 체온을 유지해서 땀을 분비해야 되잖아요. 땀샘까지도 거기 그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땀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라이소자임이 분포되어 있어요. 눈물에도 라이소자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콧물에도, 그죠? 항상 다 있는데, 특히 이제 소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산성이죠. 뭐, 위산만큼은 아니지만, 침보다는 좀 더 강한 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도로 들어오는 세균에 대해서는 소변의 압력으로 밀어내고, 우리 그 항문으로 들어오는 세균에 대해서는 젖산균과 내장균이 함께 싸워서 이겨내고, 네. 왜냐하면 장 속에는 내가 먹었지만 다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공생하는 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젖산균이나 내장균이 내 체외라 그랬죠. 학문까지는, 그죠? 체외에 존재할 때는 유익한 균이에요. 그런데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유해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꼭대기 어느 날 갑자기 산꼭대기 올라갔다 오면 다리가 뻐근하죠, 그죠? 그럼 내 세포가 세포호흡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지 못할 때 현기성 올라갈 때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겠죠, 그죠? 세포호흡을 요구를 해요. 그때 이제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운동을 하면 젖산균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 젖산균이 근육 속에 쌓이면 다리가 아파서 못 걷죠. 그게 젖산균이에요. 그 체내에 있을 때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풀어주시고 빨리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운동으로 결국은 내가 계속 운동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괜찮아지죠? 그죠? 매일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나중엔 젖산이 안 생기는 그런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근육을 기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육을 길러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건강해서 DNA가 단백질을 잘 만들고 단백질을 잘 만들므로 인해서 면역 효과는 뛰어나게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런 경로를 잘 이해를 하시고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을 이기는 나의 막강한 능력을 찾아라. 찾았어요?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3만 가지라고 합니다. 3만 가지. 근데 의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많은 질병이 3만 가지나 되는데 의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면역을 다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혈액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3만여 가지의 질병이 우리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인데 항상 우리는 내 몸에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의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체는 많은 질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막강한 능력의 정체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면역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장에서 혈액으로, 그죠? 소장에서 혈액으로 혈관을 들어가죠, 그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래서 영양분을 싣고, 이제, 수용성은 간으로 가고, 지용성은 림프관을 통해서 돌아서 심장에서 만나서 다시 온몸을 돌게 되죠. 이렇게 이제 혈액을 만드는 그 흐르는 혈액 중에는 산소와 영양분도 풍부하지만 또 뭐가 있나요? 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혈액입니다. 예. 그 혈액은 지구 1분에 지구 3바퀴를 돌 만큼 혈액은 혈관이 12만 킬로가 넘는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57초, 1분 이렇게 해서 돌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혈액 흐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속에 백혈구라는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어떤 점액에 의해서 다 녹여내지 못하고 우리 몸까지 침범을 했을 때 백혈구들이 출동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면역력은 질병에 대한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면역력이라고 하면 결국은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항암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또 뭐합니까? 또 방사선 하라 그러죠. 그죠? 이 10만 개 이상이 모였을 때 점 하나가 보이는 게 암세포라고 하는데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남아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방사선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해도. 그런데 결국은 나의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완전히 물리쳤을 때가 회복이 된 상태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연 치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하루하루 나아가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질병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시죠? 그죠? 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백혈구가 뭔지 아세요? 염증을 일으키는 백혈구는 과립구라고 들어보셨어요? 과립구. 네. 그 과립구가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이용을 해서 무작위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균이 침범하면 1등으로 뛰어나와가지고 1등으로 뛰어나와서 외부 이물질을 공격을 해요. 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활성산소예요. 근데 과립구가 출동할 때는 우리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발동을 해요.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과립구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증가해서 이물질에 대해서 무작위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상에 놓여 있으면 계속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분이 나쁘죠? 그때는 항상 전투태세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가 달라지고 혈액 구성 분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과립구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과립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똑같이 과립구가 증가해요. 그 과립구가 증가해서 이물질에 대항할 때는 활성산소를 이용한다 그랬죠. 과립구가 증가한 만큼 이꼬르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립구가 나중에 자기의 일정 표준 분포를 넘어서서 림프구가 25% 35%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일어나는 림프구를 제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립구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90%까지 올라가 버리면 림프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나를 가장 세포 주기가 빠른 점막세포를 가장 먼저 침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를 오랫동안 내는 사람은 위궤양에 걸리고 십일장애 궤양에 걸리고 하는 게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어디까지나 운동 부족이라든지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과다, 또 뭐 기호식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기초질환을 만든다 그래요. 우리가 복부에 살이 많이 쪄도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암, 뇌졸중, 심장병, 뭐 당뇨병, 치주병, 알레르기성 질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 거의 모든 질병은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서 교감신경의 활성화에 의해서 균형이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많은데요. 어쨌든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그 산소를 공급해 줄 때 세포에서는 연소가 잘 돼서 예, 우리 몸에 세포를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겠죠.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의 에드워드 볼모어 교수는 30년간 이 우리 두뇌와 체내 염증의 관계를 연구했대요. 예. 그래서 2020년 5월에 출간된 염증에 걸린 마음이라는 책에서 체내 염증이 두뇌의 작동을 방식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우울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그러한 식생활,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데요. 면역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막아내는 힘을 말합니다. 네. 한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은 단계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한 번 기억을 한 거는 그 다음 기억되어 있는 그 항원에 대해서 기억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처음에 기억하기까지는 5일이 걸리면 그 다음에 3일밖에 안 걸려요. 또 그 다음에 똑같은 병원체가 들어오면 2일밖에 안 걸려요. 예, 예방주사의 효과가 그런 겁니다. 네. 내 몸에 항체가 형성되어 버리면 기억을 하게 되고 그 기억에 대해서 그 균은 다시는 내 몸에서 병원체로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면역 반응의 주역이 백혈구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대목에 보면 우리 그 혈액 속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체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전문적으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인데 밀접하게 이 백혈구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단핵구, 과립구, 림프구로 나눌 수 있다. 예, 단핵구는 혈관 밖을 빠져나가서 대식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단핵구는 대식세포로 분할을 하고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잡아먹기도 하고 병원체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네. 어떤 세균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은요, 대식세포, NK세포, 호중구, 이런 모든 그 1차 면역 체계가 동시에 그 병원체를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의 핵심이 되는 림프구는 림프구가 활성화가 됐을 때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림프구는 T세포, B세포, NK세포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T세포와 B세포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거나 다시 항원 단백질을 제시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었던가 이렇게 했을 때 특이적인 반응이라 그래요. 특이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NK세포는 비특이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림프구처럼 활동한다고 해서 림프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호중구나 NK세포나 이런 그 과립구 형태인 세포들은 다 비특이적입니다. 내가 아닌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세포들이에요. 그렇지만 T세포와 B세포는 수지상 세포라고 있는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세포가 전달해주는 정보에 한해서만 면역 체계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 핵심이 되는 게 림프구라고 했습니다. 전체 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림프구라고 하고요. 그 중에는 T세포, B세포, NK 강력한 막강한 면역 체계죠. 자, 과립구로 차 있는 백혈구로 불리는 과립구는 호상구, 호중구, 호용기구로 나뉜다. 호상구는 기생충이나 특정 감염에 대항하고, 호용구는 염증 반응에 적용하고, 또 호용기구 알러지에 대응하는 것도 호상구, 호용기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율이 높은 호중구는 병원체를 직접 포식작용하는 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높다고 해서 면역 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백혈구 정상 수치가 4천에서 만 개, 마이크로리터당 4,000개에서 10,000개라고 하는데 4,000개 이하가 되더라도 그 백혈구 수치가 혈액 중에 4,000개 이하라도 균형이 이 백혈구들의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 균형이 맞춰지면 면역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꼭 이 수치 이하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수치가 올라갔다고 면역이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처음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호중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과립구라든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수지상 세포도 있거든요. 혈관 밖을 나온 수지상 세포는 정보를 어디에다 갖다 주냐 하면은 림프줄로 가서 헬프 T세포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럼 헬프 T세포는 세포 독성 T세포하고 B림프구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B림프구는 항체를 만들어. T세포는 빨리 이 문제 있는 세포를 죽여.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항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뭐라 그래요? 감기 걸리면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약을 안 먹어도 7일 걸린다 그러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내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균이 그 다음에 들어오면 3일 만에 퇴치가 되고 또 똑같은 균이 들어오면 바로 퇴치가 돼요. 림프구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의 병원체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자, 정상 수치는 우리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 중에 호중구가 몇 프로고 림프구가 몇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러한 분포가 이제 주로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도록 되어 있고요. 암 발생 원인이 뭔지 아시죠? 예, 암 발생 원인은 개개인이 내가 왜 암이 발생했는가를 개개인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암은 오랜 기간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된다 그래요. 아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염증세포인 과립구가 그죠? 증가한다. 예. 그 과립구가 증가할수록 활성산소는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자,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괴사시키기도 하죠. 자, 과립구는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있을 때 활성화되고 림프구는 부교감신경이 위에 있을 때 활성화된다. 이거를 자율신경이라 그럽니다. 자율신경이에요. 그런데 항진이 똑같이 기량작용을 하는데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 보면 자, 호중구 54에서 75% 이렇게 돼 있죠. 예, 정상적일 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과립구의 비율이 90%로도 상승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예, 이럴 때는 이제 염증이 지나치게 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과잉이 됐을 때는 병적 요인이 된다는 거죠. 자, 림프구의 비율이 5%만 떨어져도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돼요. 예.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과립구의 지나친 증가는 정상세포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지나치게 화가 나 있거나, 항상 고민에 빠져 있거나, 걱정을 심각하게 한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버렸을 때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네. 자, 교감신경의 항진에 의한 긴장 생활은, 예, 긴장된 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긴장 생활은 심각한 수면 부족이 장기화된다든지, 예. 지나치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몸의 호르몬 기능이 어떻게 돼요? 예,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실되게 돼요. 네. 그 비정상적인 호르몬의 상태가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소화기 계통으로부터 시작해서 병적인 요인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다든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환경이 과립구를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과다한 활성산소를 점막 조직 등 분열 속도가 빠른 상피 조직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에 이르러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고 나아가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세포 변이로 암 유발이 될 수 있다. 우리 위장세포 같은 경우, 위점막세포 같은 경우에는 3일이면 재생이 돼야 돼요. 예. 오늘 많이 속상했어요. 그럼 3일 동안 내가 자극적이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기분 좋게 지내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입 안이라든지 일주일이면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장도 그렇고 점막세포는 굉장히 이 세포 주기가 빨라요. 예. 우리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120일이 돼야지 비장에서 빌리루빈으로 바뀌지만 우리 점막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재생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위장세포가 3일 계속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위산이 생성이 되는 곳인데, 그죠? 재생이 돼서 항상 위벽이 잘 유지가 돼야지만, 예, 빈혈도 안 걸리고, 또 뼈도 튼튼해지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면역이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뼈가 튼튼해져야 면역이 좋죠. 우리 백혈구가 처음에 어디에서 태어나요? 네. 골수에서 태어나요. 그죠? 골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뼈가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 조건이 칼슘 섭취도 중요하지만 칼슘을 내 몸에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비타민 B12라든지, 네, 그 다음에 미네랄 흡수를 돕는, 그런 물질들이 다 어디에서 합성이 되냐면 위에서요. 네. 그래서 위가 건강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온몸에, 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뼈가 건강해지고 내 몸에 근육이 많이 존재할 때 굉장히 건강하겠죠. 예, 신체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미토콘드리아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는
음식물 속의 수소와 세포호흡을 통한 산소를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예. 그 지나친 과립구 증가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또 과립구까지 지나치게 증가해서 더 많은 활성산소를 요구를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상승 효과는 근육량을 늘린다. 네.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 및 항산화식품 섭취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항산화식품이 뭔지 아시죠? 예, 내 몸에 그 활성산소가 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다 달라요. 예, 다 다릅니다. 근육 속에 굉장히 많겠죠. 에너지를 많이 내는. 그 다음 장 속에도 많고요. 예, 이러한 이제 그 에너지를 내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를 잘 내고 그 DNA가 다시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DNA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줄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면역세포 중에 NK세포를 얘기를 하자면 NK세포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내가 아닌 이물질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NK세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포가 암세포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이 면역세포들이 작동하지 못하게 분비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는 게 있잖아요.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암세포인데, 그거를 읽어내는 강력한 무기도 NK세포예요. 이 NK세포가 자연살해 세포인데, 이 자연살해 세포는 선천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백혈구 중에 하나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로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는 기생충 등의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과 항암 면역 반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NK세포는 특정한 항원의 자극이 없어도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그에 대응하는 표적세포, 미간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능이 조절되고 이들 수용체는 크게 활성수용체와 억제수용체로 구분된다. 정상세포가 내미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NK세포는 자기를 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비정상적인 세포에 대해서는 이 자연살의 NK세포는 많은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수용체 이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붙어 있고요. NK세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많은 양의 면역 조절 물질을 만들어내는 천년의 화학 공장이라는 점이다. NK세포를 많이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화학 공장에서 방출되는 다양한 면역 조절 물질은 전반적인 자연 면역 및 획득 면역의 반응을 활성화하며 또 두 면역 반응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거기에서 생긴 이 모두가 다 활성화시키는 것도 NK세포입니다. 2006년 초에 획득 면역 세포 보정소의 면역 기억 기능을 NK세포도 가지고 있더라. 림프구가 가지고 있는 기억 능력을 알고 봤더니 NK세포도 비특이적으로만 작동하는 NK세포도 기억 능력이 있더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하겠죠. 하버드 의대 연구 발표는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만큼이나 대단한 면역학계 발견이 뭡니까? NK세포도 면역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헵틴이라는 면역 반응을 분별하는 물질을 이용한 실험에서 NK세포가 획득 면역의 T세포의 기억작용에 관여할 수 있다는
종전의 연구 결과를 넘어서서 NK세포 자체가 면역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서 NK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자가 면역, 감염성 면역, 암 및 장기 이식 등 다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사이토카인을 많이 개발할수록 암세포가 순식간에 다 잡힐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토카인 제시하는 항원을 제시하는 면역세포 간에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NK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물질을 많이 생성해낼 수 있다면 NK세포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예. 자, NK세포는 체내 1차 방어작용을 대표하는 면역세포이지만 각여 역할을 하고 림프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NK세포는 다양한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수용체를 계속 바꿔나, 지가 면역세포가 근접하지 못하게 수용체를 바꿔나가도 NK세포는 다양한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낸다는 거죠. 네. NK세포는 다양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세포를 인지할 수 있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 등 스스로 감지하고 비특이적으로 제거한다. 네. 어떤 특정한 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해서 다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NK세포는 특정한 항원의 자극 없이도, 항원 제시 없이도 세포 표면의 다양한 수용체의 종합적인 신호 전달 균형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되어 비정상세포를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예. 림프구의 활성을 유도해서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 예. 이 NK세포가 활성화되면 세포 독성 T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합동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암 줄기세포나 순환 종양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상세포들은 세포 표면에 면역세포와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은 MHC 클래스 1을 가지고 있는데, 이 NK세포는 MHC1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자신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인 MHC2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진이 되는, 그래서 강력한 면역작용을 할 수 있다. 예.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NK세포가 암세포를 만났을 때 NK세포는 다양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읽어내면 NK세포는 그랜자인 포포린이라는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효소를 분비를 해서 암세포를 녹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멸하거나 괴사를 시키는 이러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K세포는 IMF 감마라든지 TNF 알파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서 그 암세포의 항원을, 암세포가 제시하고 있는 단백질을,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또 그 T세포와 B세포한테 전달을 하죠. 전달을 하면 세포 독성 T세포가 그 전달을 받고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 항체는 어디에나 우리 몸 조직액이나 림프액이나 혈액이나 모든 곳에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제거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대목을 제가 왜 넣냐 하면은 약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약을 그냥 믿고서 그냥 콧물이 나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죠. 그죠? 배가 아파도 약을 사고 내 몸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약국에 가서 먹으면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국을 갑니다.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약을 덜 수가 있다 그랬어요.
약을 들 수가 있다. 약의 대부분은 뭡니까? 약은 뭐죠? 우리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 낫는 건가요? 바이러스 죽이는 약인가요?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죠? 증상만 억제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바이러스는 내 몸이 항체를 만들어서 제거를 했을 때 감기가 낫는 거지.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죠. 혈관을 조여서 콧물이 나오지 않게 하고, 그죠?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코안이 마르게 합니다. 네. 이러한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약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는 있죠. 항생제. 예. 우리가 장염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지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죽겠죠, 그죠? 근데 필요 없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만 죽나요? 유익균까지도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부작용이 있을 거다, 없을 거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은 공생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공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을 건강하게도 하고 장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혈액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우리 같이 공존하는 세균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죽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여기 2012년 10월 25일 영국의 과학지에 내추럴 실린 도구로 실린 정보지에 보면 독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약들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10월 20일 영국 과학지에 네이처라는 잡지에 실린 거예요. 자, 진성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독인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물질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독입니다. 그죠? 독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들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첨자고등이라고 있어요. 고등 아시죠? 그죠? 첨자고등으로부터 유래된 독성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 있어요. 예. 그걸 이용을 해서 코노톡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통제를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독도마뱀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독으로부터 이 독은 우리가 이 도마뱀한테 물리면 췌장세포를 파괴하고 췌장염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런데 이 독을 이용을 해서 엑세나티드라는 이름으로 항당뇨병 약을 만드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식물독으로부터 유래된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알파 투보크라린이라고 알려진 이완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육이완제. 예. 그 다음에 가스에 포함된 황이 유전자에 상처를 내는 바람독, 인공독 독가스로부터 이제 시클로포스파미드라는 이름으로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의 블랙맘마라는 독사로부터 유래된 통각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가 만발긴이라는 이름으로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우리 몸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장 속에 있는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주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유익한 세균을 다 죽여서 결국은 나중에 장누수 증후군을 초래하고 클론병을 만드는 그런 지나치게 약을 이용을 하는 바람에 내 유익한 균들이 다 죽어서 장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약이라고 먹을 때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병이 낫는다는 결과는 결국은 내 면역세포가 내 몸에 이물질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완치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약이나, 어떤 인위적인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또는 일부분, 네, 일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내 면역세포가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이겨줬을 때 나는 행복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오늘 이제 내 몸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 찾으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무기를 찾았어요. 자, 무기를 만드는 원료가 뭔지 이해를 하셨어요? 네, 즐거운 마음, 그죠? 행복한 마음. 네, 즐겁고 행복하려면, 그 다음에, 예, 음식을 잘 가려 드셔야 되겠죠? 어떤 음식을 드셔야 돼요? 음식을 드실 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기름기를 많은 거를 먹었을 때, 이 지방 성분이 지나치게 많은 거는요, 우리 뱃속에서 좋아하는 세균이 있어요. 네. 악역균이라 그래서 내 장을 나쁘게 만드는 균이 있죠. 그 균들이 그런 기름 덩어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몸이 나로 챙길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장기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먹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NK세포가 정상인 사람한테는 NK세포 분포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그죠? 그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위암이라든지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등에서는 NK세포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면역 체계를 기르는데 아주 속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거운 마음, 또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죠. 그죠? 왜 좋은 환경에 있어야 돼요? 우리 도시에 있는 공기들은 뭡니까? 굉장히 많은 매연가스까지 노출되어 있죠. 그죠?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다. 예, 이거를 오늘 이제 세 가지 잘 아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보면 NK세포 활성화를 돕기 위해 핵산이 풍부한 버섯류, 그죠? 폴리가마글루탐산이 풍부한 청국장 낫또, 또 콩류, 커큐민 성분이 함유한 강황,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 사포닌이 풍부한 인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한 베리류, 이런 것들이 그냥 순수 자연식품을 선호하자, 이런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고지방식이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NK세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NK세포를 많이 상승시키는 그런 생활로 내 생활을 바꾸셔서 내일부터 암세포가 싹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